문제도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표 그려놓고 어떤 책에 보면 왜 단위가 그렇잖아요. 100g에 이것도 그러네.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범위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푸는 거는 1g당 얼마만큼 들어간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표를 다시 바꿔놔야 되죠. 이거는 100g 단위이기 때문에 1g 단위로 환산해야 돼서 A, 여기 B, 여기 열량, 단백질 100을 나누게 되면 이게 1.5가 되고 얘는 0.2가 되고 얘는 2.8이 되고 0.15가 되고 그랬었죠. 네, 그래놓고 이제 A와 B에 각각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열량의 총합은 515 이상, 단백질은 55 이상을 얻으려고 할 때 A의 섭취량을 묻는 거라 A의 섭취량을 X라고 하게 되면 B의 섭취량은 여기 있죠? A, B를 합쳐서 300 이상이죠. 방정식일 때는 미지수를 2개를 잡아도 되겠지만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1개입니다. 미지수 2개짜리 부등식은 니네가 못 풀어요. 부등식 영역이라고 지금 교과에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지수 1개로 잡아야 돼서 300-x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뭐 별건 없네요. 제품 A의 열량은 1.5x, 제품 B의 열량은 2.8 곱하기 300-x. 얘네들이 합치면 1.5x 더하기 2.8 곱하기 300-x를 합치면 515 칼로리 이상이 되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단백질도 A 제품 안에 포함되는 단백질량이 1g당 0.2니까 xg이면 0.2x 0.2x 더하기 단백질이 B 제품에는 1g당 이렇게 0.15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만큼을 먹게 되면 0.15 곱하기 300-x. 그럼 여기 A에 포함되는 단백질량, B에 포함되는 단백질량을 합쳐서 총 55 이상. 그래서 연립분동식 푸는 거예요. 위는 위대로 푸시고 아래는 아래대로 푸신 다음에 둘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그게 A의 식품량의 범위가 되겠죠. 유형마다 풀이법이 조금 달라요. 유형마다 풀이법이 조금 다릅니다. 1번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고 2번과 3번이 좀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건데 2번과 3번은 풀이법이 절대값을 풀어서 풀어야 되고 1번은 좀 쉬운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건 너무 절대값을 풀려고 하지 말고 원래 풀이가 절대값 풀이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절대값이 일단 이 절대값 x-1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론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그럼 두 가지를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원래는 절대값 x-1이 x-로 나왔을 때 이거를 풀어야 되죠. 양면에 1을 더하면 x의 범위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돼요. 단 이거는 답이 아닌 게 이건 이 조건에 맞춰서 푼 거죠. x-1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답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3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다. 공통범위를 찾죠. 3, 6, 여기 사이 범위. 그리고 x는 1 이상이다. 그럼 이 나온 답이 전부 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답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절대값 x-가 음수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테고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에 1을 빼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지. 이번은 이 조건을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동시에 x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나온 답이 전부 다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때서는 정확히 답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함부로 이걸 답이라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답을 쓰시오 그러면 답은 또는으로 가겠죠.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나누어서 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죠. 이런 느낌으로 절대값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를 찾으려면 과연 어딜까를 생각해야 돼요. 절대값은 원점에 떨어진 거리잖아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한 칸보다는 크지만 두 칸보다 작아야 돼.
한 칸이면 1이고 두 칸이면 2거든요. 그럼 얘 원점에서 1보다 멀리 가야 되지만 2보다 적게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값이에요. 여기 있는 값. 근데 절대값은 좌우의 공통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면 반대로 이쪽에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숫자, 이거의 답은 x의 이 숫자 그대로 양수 범위. 그 다음에 저 x의 음수 범위. 여기 음수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절대값 x-1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는 얘기는 x-1이라는 값이 두 가지 위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누가? x-1이 이 범위 안에. 혹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x-1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애게,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던 애가 원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두 칸보다는 멀고 다섯 칸보다 작으려면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1이 여기 있는 숫자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면 절대값을 지으면 딱 이 범위 안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1 풀 때 절대값 벗겨내면서 일단 양의 범위를 먼저 쓰세요. 양의 범위. 또는 절대값 벗겨내고 반대로 음의 범위. 여기에 음 붙인 게 왼쪽으로 하고 여기 음 붙인 게 이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연립분호식을 각각 푸시면 정답이 나와. 이건 이거대로 답이고 얘는 연립하는 게 연립하란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 내가 말을 잘못했죠? 오해가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연립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얘랑 얘랑을 각각의 답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얘는 얘대로 x의 범위를 구하고 얘는 얘대로 x의 범위를 구하면 둘 다 답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얘는 너무 절대값을 너무 절대값 형태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약간 직관적인 개념이 있죠. 절대값의 직관적 개념을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얘네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2번과 3번은 숫자의 범위가 아닌 문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숫자로 취급하시면 안 돼서 얘는 그냥 정석적으로 푸셔야 돼요. 정석적으로. 첫 번째, x-2가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뜻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그냥 나오겠죠? 절대값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하죠? 마이너스 2x 6 양변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답은? 이게 답이 아니라고. 다시 말하자면 이게 답이 아니라고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답을 만족하는 게 진짜 답인 거예요. 얘는 태생부터가 원래 2보다 2 이상인 값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혹시 답 중에 2 이상의 값이 아니면 답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직선이 필요한 거예요. 2 이상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 미만. 조건은 여기인데 답은 여기 나오네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해가 없다가 돼요. 달리 말하면 이 범위 안에서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음 분동식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 풉시다. 이제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나올 거 아닙니까? 넘어가죠? 마이너스 4x 넘어갑니다. 2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됐니? 그럼 여기 있는 조건 원래 이 풀이에서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태생 자체가 2보다 작은 것만 답이라는 얘기예요. 2보다 크면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골라내야 됩니다. 그럼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겹치는 범위. 여기가 겹친다. 그 얘가 답이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가 정답이 돼요. 3번 보세요. 3번도 똑같은데 절대값이 두 개일 뿐이야. 근데 앞쪽에 방정식 할 때도 이 절대값 두 개짜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절대값 두 개짜리 방정식.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 범위를 쪼개지. 얘는 범위를 쪼갤 때 어떻게 쪼개죠? 딱 2만 기준하시면 돼요. 2를 기준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값. 아니면 2보다 작은 값. 요거만 그거 쪼개면 돼. 딱 하나의 구간만 가지고 2를 가지고 좌우로. 근데 얘는 얘가 0이 되는 값 1, 얘가 0이 되는 값 3. 그럼 1도 구간 1도 기준이 되고 3도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범위를 쪼갤 때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이거 하나. 그 다음은 3은 포함하지 않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값. 결론 1과 3 사이를 말하죠. 여기 하나. 그 다음은 1보다 더 작은 값.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쪼개야 되겠네요. 1보다 작은 값. 이렇게 세 개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합시다. 3번.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각각을 푸시는 거예요.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2번. x가 1보다 크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3번. x가 3보다 크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풀면 돼요. 근데 선생님, 왜 등호를 여기는 안 붙이고 여기는 붙이죠? 혹시 1이라는 값이 이 범위에서 빠지면 안 되므로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요. 둘 중에 한 군데는 그렇게 그런 이유로 붙여요. 어차피 답이 1에 이 부등식 범위의 답이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려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것과 1보다 큰 것을 따져야 되는데 그럼 1인 케이스가 답에서 빠지면 안 되잖아. 답이 1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1인 케이스가 빠지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붙여준 거지. 근데 꼭 여기에 붙여야 됩니까? 여기 떼고 여기다 붙이면 안 됩니까? 됩니다.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써도 돼. 범위 이렇게 구해도 돼. 그럼 선생님 여기 떼고 여기다 붙여도 돼요? 됩니다. 어차피 3을 안 빠뜨리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승준아. 3을 안 빠뜨리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등호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빠뜨리지 않고 중복만 안 되면 돼. 근데 보통은 이게 일반적이라 보통 책에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등호는 말한 대로 빠지지 않고 겹치지만 않게 어느 한쪽에만 잘 붙여주시면 상관은 전혀 없어요. 자,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풉니다. x가 1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x-는 음수, 절대값 x-3도 음수죠. 어때 둘 다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나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x,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공통범위 찾는 거죠. 수직선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x는 1보다 작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큰데 계속 큰 게 아니잖아. 1보다 작은 데까지만 답이니까 둘을 겹치면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1번 답이요. 2번 답. 이번에 이 범위 안에서 뭐 이 정도 있잖아. 근데 이 집어넣으라 했더니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다. 가끔 미친 짓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절대값을 벗겨낼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이 문자식이 어떤 표현을 갖게 됩니까를 찾는 것 뿐이지 이거 계산하라는 건 아니잖아. 왜 x가 2야? 2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뿐이지 이 x가 이 2가 모든 x를 대변하진 않잖아. 양음만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양을 판단할 때 쓰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집어넣으면 이건 양수네요. 근데 얘는 음수죠. 그럼 얘는 그냥 나올 텐데 쟤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끌고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네요? 이상한 말이 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하잖아. 2는 6보다 작은 게 당연하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되죠? 당연하다라고 써야 돼? 당연하다. 뭐라고 써야 돼, 이거?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2번의 조건이 뭐였냐면 x의 범위가 1 이상 3 미만의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실수값을 통해서 이 부등식을 풀면 항상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참인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부등식을 참으로 만나는 x값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부등식,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보다 작기를 원한다고. 좌변의 부분보다 작기를 원해. 근데 여기 있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답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확인된 결과를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다 부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범위 자체가 답이 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세 번째, 3 이상,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면 xx 더하면 2x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되고 넘어가서 양면 나누게 되면 x는 5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5보다 작아? 계속 작아? 그럴 리 없지. 3 이상일 때가 답인 거니까 3 이상 x는 5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정답은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됐니? 이해됐어요? 근데 답을 쓰는데 보통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올 때는 한 번쯤은 체크해봐야 돼. 한 번쯤은.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야. 답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최소만이시면 서면 안 계시니까. 근데 보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일 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1보다 작을 때까지만 답이라고 했어. 근데 또는 그 다음 범위를 보니까 1 이상, 아까 1을 뺐는데 1을 가지고 가래. 1 이상, 3 미만. 여기도 답이래. 근데 마지막 여기 3 뺐는데 이번에도 3을 포함하래요. 3 이상, 5 미만. 여기도 답이래. 그럼 이 노란색도 답, 하늘색도 답, 빨간색도 답, 다 답이잖아? 그럼 답을 쓸 때는 이걸 다 써야 되거든요? 다 쓴 게 이거예요. 근데 귀찮더라는 얘기지. 이걸 그림 하나로 모아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1부터 빠진 구간 없이 모두 다 5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걸 다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라는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한 답 아닌가? 이것도 정답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한 답이라 수학은 제일 간단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해설전 할 때 보면 다 저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책이 없는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른 풀이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것도 자주 나올 거라. 네, 이번만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써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자주 보실 거라.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이런 그래프 있죠. 이거 어떻게 그려질까요? 저런 그래프는 배운 적이 없잖아? 비슷해. 맞아요. 이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리셔야 돼요. 첫 번째, x가 0 이상일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근데 y는 x잖아? y는 x는 원점을 지나며 오른쪽 위로 45도로 그려져 있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이니까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이쪽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0 이상만 이 그래프를 따라 그릴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울기 일자리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0 이상의 양수만 그림을 그릴 건 아니고 음수도 전범위를 그리려면 음수도 그려야 되는데 x가 음수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 원점은 지나가되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 전체를 완성하시고 그러면 얘네 둘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붙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원점에서 V자 모양으로 꺾이는 이 V자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앞으로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저걸 이제 항상 무슨 1차 함수, 포물선처럼 아예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요. 아, 쟤는 원래 저렇게 그려져. 됐니? 재미없지? 재밌게 하기 위해서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이 그래프를 x축 따라서 2만큼, y축 따라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시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가 꺾이는 점이죠. 꺾이는 점. 꺾이는 위치가 어디서 꺾이냐면 원래 0,0에서 이렇게 V자로 꺾이는 그래프였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꺾일 겁니다. 이렇게 꺾일 거라는 얘기죠. 이 지점 위치가 2,-1이 돼요.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꺾이는 모양이 바뀌진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꺾이는 점의 위치가 좀 바뀌는 것뿐이죠. 됐니? 그럼 이 관계식은 어떻게 써질까요? y는 절대값 x-2. 그러니까 포문선에서 배웠던 것처럼 x를 이만큼 그럼 x 대신에 x-를 대입한다. 니네 이번 시험 범위였어. 그렇지? x를 이만큼 x 대신에 x-를 대입한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 그럼 y 플러스 1을 넣으면 이렇게 붙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일일이 다 그려져 있지 않을 거냐? 이거를 그리가 나올 거거든, 문제는. 얘를 그리시거나 이해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절대값 안 해드렸는 게 x에 대한 1차식인데 1차식에 절대값을 지웠네? 그럼 무슨 자 모양? V자 모양을 떠오르시면 돼요. V자 모양. 그럼 꺾이는 점을 찾아야 되네? 어디서 꺾이지? 꺾인 점이라고 합시다. 꺾이는 점인데, 꺾인 점. 여기 절대값 안에 0이 되는 x값. 2, 그때 x에 2 집어넣으면 그때 y값.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찍히는 거야. 그리면 돼. 2, 마이너스 1을 찍어놓고 V점을 꺾으면 돼. 이렇게요. 그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런 거는 지금 y는 1차식이긴 한데 여기 3x 있으면 어떻게 하죠?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6 더하기 1 이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0이 되는 값에서 꺾여요. 2, x에 2 집어넣으면 그때 y값 1. 2,1에서 꺾이는 거야. 2,1에서 꺾입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아까는 x의 개수가 1이었잖아. 얘는 3이야. 그럼 3이면 어떻게 꺾이는 거지? 1보다 3의 길이가 더 y축에 가깝지. 그럼 이 날개가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좀 더 폭이 좁게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 형태로. 이런 그래프예요. 부등식 풀담하고 선생님 지금 이거 왜 설명하시는 거죠? 잘 봐. 잘 봐. 앞으로 여러분이 부등식 풀다 보면 부등식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고등부 문제 풀다 보면 부등식으로 못 풀게끔 문제를 막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생각해서라도 이거 공부해도 나쁘진 않아요. 부등식으로 못 풀면 혹은 방정식으로 못 풀면 이거 전부 다 그래프로 문제를 변환해서 푸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방정식, 부등식에 각각의 관계식을 그래프로 옮기려면 그 관계식을 y는 하고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전부 다 y는 하고 써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다가 y는을 써야 되는 거죠? 각각에다가 y는. 그럼 식이 3개예요. y는 2, y는 절대값 x-1, y는 5. 그 3개 그래프예요. 3개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거 어떻게 그린다고 했죠? 이거 제일 까다로우니까. y는 절대값 x-1. 1,0에서,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값. 1, 그때 y값 0. 1,0에서 45도로 꺾이는 V자 모양의 그래프. 이런 느낌이죠. 1, 여기 1 이렇게 되겠죠.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5까지 나와서 5까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그림을 여유 있게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대충 그린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 내가 그릴 그래프는 이거예요. y는 2. y는 2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 이거 중2 때 배운 거야. 상수함수. x축 평행한 직선. 그렇죠? 원래 이 x축이 y는 0이잖아. y값이 y좌표가 모두 0인 점이 모여있는 직선이야 뜻이에요. 그럼 y는 2면 얘를 위로 2칸 끌어올린 거죠? 그럼 2칸이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y는 2야. 그 다음 얘 그리시면 돼요. y는 5. 그럼 얘보다 좀 더 위로 가 있겠죠? 한 여기쯤 가 있다고 칩시다. 대략 그린 거니까요. y는 5. y는 5. 자, 흰색, 빨간색, 그 다음 이색 총 3개 그래프를 그려놨죠? 색깔 구분해서. 그려놨는데 이제 여러분이 뭘 판단하셔야 돼요? 부등식에서는 크기 비교를 하잖아?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요? 이거 다 직선들인데, 직선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 길이를 재? 직선인데? 무한히 가는데? 어떻게 길이를 재? 부등식은 크기 비교를 하는 거지만, 그래프로 변환하게 되면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위치 관계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위치 관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y는 2보다, 맨 밑에 있는 빨간색 직선보다, 흰색 그래프인 y는 x-1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더 크다는 뜻은 더 위에 함수값이 크다는 뜻이에요. 함수값이 더 크다. 더 위에 있다. 얘보다는 더 아래에 있다. 그럼 어디예요? 이 y는 2보다 위에 있고 y는 5보다 아래에 있는 흰색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 거예요? 이렇잖아요. 여기잖아. 딱 여기. 여기잖아. 여기가 y는 2보다 위에 있지만 y는 5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예요. 하지만 그림은 찾아냈지만 우리가 찾는 거는 x의 범위죠. y의 범위가 아니고 x의 범위예요. 이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x값들을 찾아주는데 이거 등호 없는 상태라 이게 빈 동그라미예요. 얘보다 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거니까 이 값은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의 x값을 찾고 요 값의 x값을 찾아서 여기 구간이 이 x값과 이 x값 사이가 내가 원하는 x의 범위,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설명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아까 설명을 다 했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데 알아들으면 나중에 나한테 고마울 거예요.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에이, 아까 풀이 봤는데 뭐 그냥 식으로 풀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더 쉬워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고마울 겁니다. 이 개념이 수능 개념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많이 적용이 돼요. 또 그리고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는 뜻이죠.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찾는 거죠? 이거 어떻게 찾죠? 이 그래프와 찾아보세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여기 음수 붙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예요. 걔랑 y는 5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y5를 여기다 집어넣고 넘어가면 x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여기는 어디의 교점이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2의 교점이죠. 그럼 y2를 여기다 집어넣고 넘기고 해보면 얘는 y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x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이 부등식의 정답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이것도 답이 있죠. 이 그래프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y는 저 양수값인 x-1의 그래프예요. 걔랑 여기는 y는 5의 교점. 따라서 이때 x좌표는 사실 대칭관계를 따져봐도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대칭관계를. 하지만 뭐 이렇게 대칭관계 안 따져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6 이렇게 되죠. 여기는 y는 x-1과 y는 2라는 직선의 교점 3 이렇게 돼요. 뭐 그리고 보니까 1을 기준으로 왼쪽 2칸, 그럼 얘는 대칭관계니까 오른쪽 2칸. 1을 기준으로 왼쪽 5칸, 1을 기준으로 오른쪽 5칸.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셔도 되고, 뭐 이게 연립 안 해도 뭐 쉽게 구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답은 여기 구간을 만족하는, 이 그래프상 저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이 x의 범위가 요 사이였죠.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푸셔도 6보다 작다. 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2번은 빨리 할게요. 2번은 y는 x-2, 2,0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죠. 45도로 꺾입니다. 이렇게 45도로. 기록 1자리고 마이너스 1자리니까 45도로 꺾여요. 그 y는 3x 플러스 4를 그리면 돼. 근데 3x 플러스 4면 얘는 기록이 3이죠?
y좌표는 4예요. 근데 여기가 2거든. 여기쯤을 지나가. 그 기울기 3짜리 있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절대값 그래프가 얘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봐라.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요? 여기 4고 기울기 3짜리니까 이 기울기보다 좀 더 가파라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 노란색 그래프인 절대값이 이 1차 함수 그래프보다 더 커야 돼요. 라는 뜻은 더 위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만나는 교점이 항상 기준이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이 값보다 왼쪽에서는 노란색이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값보다 왼쪽의 구간만 봐봐. 왼쪽 그래프를 보면 노란색이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1차 함수가 노란색보다 항상 위에 있습니다. 이건 절대 얘를 못 따라가죠. 얘는 솟 굳혀 있는 상태고 얘는 약간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요 값을 지나서부터는 절대값보다 얘가 커질 리가 없어요. 함수값이 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가 답이야. 여기 구간이 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구간이 찾으려면 여기 위치를 찾아야 돼. 이 교점 x좌표. 교점 x좌표, 이 그래프는 음수일 때잖아. y는 여기 음수 붙인 것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와 y는 3x 플러스 4의 교점의 x좌표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3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4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위치가 x값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걔보다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절대값이 직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정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돼요. 3번은 이거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절대값 1개짜리가 아니고 2개짜리죠. 1개짜리는 이렇습니다. 2개짜리는 이래요. 딱 평행한 약간 물바지 형태. 절대값 3개짜리는 다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면 꺾이는 점이 하나, 꺾이는 점이 2개, 꺾이는 점이 3개. 그럼 절대값 4개는 꺾이는 점이 4개.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평행이 되고, 똑같이 꺾이고 이렇게 와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가끔 이게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거 2개라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 모양 꺾입니다. 이 모양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x값이 어디죠?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요. 1이에요. 2개 중에 작은 값. 2개 0 되는 값 중에 큰 값. 여기가 x는 3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린 상태죠. y는 절대값 이걸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물바지 모양으로. y는 6. y는 이기면 상수함수죠. x축보다 위에 6칸가 있는 x축 평행 직선. 근데 만약 6이 여기 있으면 이건 해가 없는 거잖아. 왜 해가 없어요? 물바지 모양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아래가 안 되잖아. 다 위에 있잖아. 그럼 문제를 내지 않았겠지. 아니면 답이 없다가 정답이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재미없어서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6은 여기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 돼. 근데 여기 있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요 위치를 잡아주면 돼요. 이게 뭐죠? 얘랑 함수값이 똑같잖아. x값에 1 집어넣어봐. 1, 0.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예요. 여기 위치가 y는 2야. 그럼 y는 6이면 2보다는 위로 4칸 가 있겠지. 근데 그림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똑같아요. 노란색의 물바지 모양의 절대값 그래프가 흰색 직선보다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래는 등 없는 상태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만나는 교점 포함하지 않고 아래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여기 범위 x가 주어지게 되면 이 구간만 딱 보세요. 이 구간을 보시면 이 조건을 만족해요. 노란색 그래프가 흰색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가 만족이 되죠. 노란색이 흰색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 얘가 답이야. 이 x값만 잡아주면 돼. 됐니? 그럼 이 x값 잡아줘요.
근데 얘 구하기 그러면 이거부터 구해. 그러면 이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얘 그래프는 y는 이거 두 개 양수일 때니까 2x-4. 걔랑 y는 6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6 집어넣고 넘기면 2x는 10이니까 여기는 x가 5가 나오죠. 그럼 간격을 잡으면 돼. 여기 두 칸이잖아. 그럼 얘도 두 칸이겠지.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해답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지만 x는 5보다 작다가 네, 이 문제의 정답이죠. 아까 뭐 범위 3개로 나눠서 풀었잖아. 그 3개 나눠서 푼 게 결국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식은 부등식의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효과를 봐요. 쉬우면 쉬울수록 그냥 식으로 푸는 게 나아. 근데 어렵다 자꾸 어려워지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식을 좀 빨리빨리 알고 있어서 빨리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 그리는데 한참 걸리면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뭐 사실 연습 많이 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절대값 두 개? 아, 물바지 모양. 이렇게. 여기 x값 1이겠고 여기는 x값 3이겠고 6이면 여기쯤에 있겠지. 그냥 대략 눈치껏 차는 거죠. 눈치껏. 아, 여기서 교점이 나오네? 그럼 결론은 여기 x축이 만약 있다면 여기 위치 잡아내고 여기 위치 x값을 잡아내면 되는구나. 근데 딱 보니까 좌우 대칭이지? 요 간격을 찾으면 될 것 같으니까 요 위치를 잡는 게 핵심이에요. 요 위치? 이 직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 y는 이 직선이라는 건 둘 다 양수일 때니까 2x-4랑 y는 6의 교점. 6 대입하고 넘기면 2x가 10이니까 x는 5가 나오네. 이 간격이 2네? 그럼 이 간격도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네.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그럼 아까처럼 부등식 3개를 쪼개서 풀다 보면 그것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이렇게 만약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이게 훨씬 빠릅니다, 사실은. 근데 강요하진 않아. 이게 아니고 먼저 게 원래는 원풀이기 때문에, 이 단원에는 원풀이기 때문에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풀이의 다양성을 많이 봐두시면 실력은 당연히 향상되고 풀이법이 막히지 않고 다른 방으로 돌아가서 풀 수 있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뭐 봐서 전혀 나쁠 거 없고 연습해서 전혀 나쁠 거 없어요. 문제 어려면 이게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더 쉽습니다. 풀이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따로 평소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주말 동안 연습 열심히 하셔서 잘 마무리해 오시고 오늘은 2차 부등식의 일부를